살기 위해 먹는가, 먹기 위해 사는가, 생존의 굴레를 넘어 나답게 사는 법.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 어제보다 나은 오늘, 더 효율적인 시간 관리, 더 나은 성과, 더 좋은 인간관계를 꿈꾸며 문을 나섭니다. 그러나 하루가 끝난 저녁, 돌아오는 것은 종종 성취감보다 피로감입니다. 몸은 지쳤고 마음은 텅 빈 듯합니다. 왜 이런 괴리가 생길까요?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. 우리는 일하는 기술은 배웠지만 사는 기술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심층 해설, 사실 평소에 다루던 트렌드나 비즈니스 분석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. 좀 더 본질적이고 어찌 보면 뼈를 때리는 철학적인 내용이죠. 요즘 우리 다들 진짜 정신없이 바쁘게 살잖아요. 근데 그 바쁨 속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건 뭘까요? 오늘 준비한 이 10분 남짓의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짜 모습을 한번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화면에 띄어진 이 질문,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직접 던져보세요. 살기 위해 먹는가? 아니면 먹기 위해 사는가?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하고 진부한 질문 같죠? 하지만 사실 이게 현대인들의 비극을 정통으로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비수입니다.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아주 잠깐의 여유조차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으니까요. 도대체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? 첫 번째,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의 역설입니다. 아침에 유토피아, 그리고 저녁에 디스토피아죠. 이 문제의 핵심을 보려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랑 끝낼 때 그 엄청난 차이를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자, 오늘 아침 출근길 한번 떠올려 보세요. 현관문 나설 때 우리는 나름 완벽한 유토피아를 꿈꿉니다. 머릿속엔 시간 관리 앱이 팽팽 돌아가고 오늘 쳐내야 할 목표들이 탁탁 세팅되어 있죠.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이메일 확인하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아주 당당한 전사가 됩니다. 에너지가 넘치죠? 근데 해가 지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? 어깨엔 곰 3마리가 올라타 있고 그냥 대충 씻고 쓰러져 눕고만 싶어집니다.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불빛 속에 숨어서 이 세상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죠. 완벽한 디스토피아입니다. 왜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매일 반복되는 걸까요?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1분이라는 숫자인데요. 우리는 자산을 불리고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하는 데는 진짜 타고난 천재들입니다. 에너지를 100% 쏟아붓죠. 근데 정작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, 내 삶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하는 데에는 단 1분도 투자하기를 아까워합니다. 살아남으려고 모든 걸 다 바치면서 정작 그 살아남는 주체인 나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은 단 1분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. 진짜 부조리하지 않나요? 바로 이게 우리를 뼛속까지 지치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. 자, 두 번째 파트,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대한 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이쯤 되면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. 아니,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자아 성찰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. 맞습니다. 아주 현실적이고 타당한 지적이죠.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기준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무섭게 또 기형적으로 부풀려졌냐는 겁니다. 과거에는 생존이 말 그대로 굶어 죽지 않는 것이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. 남들보다 번쩍이는 고급 차, 더 넓은 브랜드 아파트, 한 달에 수백만 원씩 하는 아이들 학원비. 놀랍게도 우리는 이 거대한 사치와 허영을 어느새 생존의 기본값으로 세팅해버렸어요. 이 끝없이 높아진 기준을 맞추느라 우리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행복해지자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정작 오늘 당장 인간답게 살 권리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. 이 표가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. 우리의 삶을 생물학적 생존과 인간적 실존으로 딱 나눠본 건데요. 생물학적 생존이 그저 굶지 않고 안전만 쫓는 동물적인 본능이라면 인간적 실존은 진정한 의미를 타자 나서는 과정입니다. 만약 우리가 그저 죽지 않기 위해 먹고 일만 한다면 글쎄요, 아주 잘 사역되는 짐승과 다를 게 뭘까요? 우리를 진짜 인간답게 만드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어떤 의미를 섭취하고 있는가,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. 자연주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남긴 이 묵직한 통찰을 한번 볼까요? 월드노스가에서 통나무집 짓고 살았던 소로가 우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. 우리가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그 수많은 것들이 과연 진짜인가? 소로의 눈에 비친 현대인들은 사회가 주입한 거대한 허영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자신의 자유와 시간을 저당 잡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. 이 현대사회라는 안전한 감옥이
우리에게 폭신한 소파와 시원한 에어컨을 줄진 몰라도 결코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죠.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. 직장이라는 마취제, 그리고 서서히 잃어버리는 자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, 바로 직장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죠. 사실 우리는 직장에서 진짜 엄청난 전략가들입니다. 연간 계획 쫙 세우고 분기별로 실적 분석하고 상사한테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온갖 능력을 다 쏟아붓잖아요.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거대한 기업인 나의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맙소사 진짜 놀라울 정도로 무능하고 서툽니다. 삶은 그냥 방치되어 있고 내면의 창의성이나 펄떡이는 야성 같은 건 아주 깊숙한 곳에 처박혀 억압되어 있죠. 회사라는 조직은 기가 막히게 잘 굴러가는데 내 삶이라는 조직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아주 뼈 때리는 분적이 하나 나옵니다. 매달 통장에 꽂히는 그 소중한 월급. 물론 달콤하고 안정감을 주죠.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서서히 잠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마취제이기도 합니다.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른바 신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묘한 허무함이나 우울함을 호소하는 이유가 뭘까요? 그 공간 안에는 오직 조직을 위해 기능하는 나의 역할만 있을 뿐 진짜 온전한 나 자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그 무의식적인 깨달음이 우리의 생명력을 아주 천천히 질식하듯 갉아먹고 있는 거죠. 네 번째, 멈추고 귀 기울이는 용기입니다. 이제 템포를 좀 늦춰볼까요? 자,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숨막히는 생존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지금까지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왔다면 이제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한번 들여마셔보겠습니다. 우리 길을 잃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? 네, 나침반을 보는 거죠.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바로 내면의 목소리입니다. 근데 아쉽게도 이 목소리가 진짜 아주 작고 가냘픈 속삭임이에요. 남들이 나한테 거는 기대,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, 하루 종일 쏟아지는 스마트폰의 소음들, 이런 거대한 소리들에 완전히 묻혀버렸거든요. 이 미세한 속삭임을 다시 들으려면 의도적으로라도 나 자신의 고독과 침묵 속으로 밀어넣는 멈춤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. 여러분 혹시 퇴근길에 갑자기 확 밀려오는 이유 없는 불안감이나 주말 저녁 멍하니 있을 때 찾아오는 깊은 우울감 겪어보신 적 있나요? 제발 이 신호들을 그냥 오늘 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하고 넘기지 마세요. 이건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긴급 SOS 신호입니다. 지금 이 길이 진짜 네 길이 맞아? 너 지금 진짜로 행복해?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. 만약 이 구조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진통제만 삼키면서 계속 달리잖아요. 그럼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정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완전한 파산뿐입니다. 근데 미리 하나 경고하자면요. 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절대 무슨 편안하게 마사지 받는 것처럼 힐링되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엄청 고통스럽고 내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. 내 인생의 나침반을 보려면 겹겹이 두르고 있던 방어막을 싹 다 벗어던지고 나의 결핍, 상처, 콤플렉스 이런 것들이랑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니까요. 하지만 명심하세요. 바로 그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잔인한 잣대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내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때 다른 사람의 상처에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연민이 생겨나는 거고요. 자, 이제 다섯 번째,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갑니다.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, 나답게 존재하기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핵심은 단순히 어떻게 밥 잘 먹고 살까를 넘어서 이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. 이를 위한 영혼의 비즈니스 전략 4단계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지루하고 뻔한 안전 대신에 조금 위태로워도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의미를 과감히 선택하세요. 둘째, 내 인생 남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진짜 CEO가 되는 겁니다. 셋째, 나중에 돈 벌면 행복해야지 같은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.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. 마지막 넷째,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얄팍한 허영심 다 벗어던지고 그 시선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. 인생이라는 이 엄청난 기업을 경영하는 CEO로서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본은 절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. 바로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관심이죠. 옳지 안 옳지도 모르는 막연한 나중을 위해서 이 소중한 자산을 절대 낭비하지 마세요. 거창한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. 딱 10분 동네 한 바퀴 걷는 거,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거, 아니면 나만의 작은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거. 오늘 당장 내가 나 진짜 살아있구나
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은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을 지금 당장 투자하세요.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. 당신의 영혼이 묻는 말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. 자,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을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우리는요, 그저 지구에 태어나서 자원 좀 축내고 생물학적으로 흔적 하나 남기려고 이 세상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. 여러분,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거대한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고귀한 인생을 경영하려고 파견된 진짜 엄청나게 위대한 스토리의 주인공들이에요. 내 안에 숨겨진 고유한 빛을 찾아서 마음껏 뿜어내고 내가 살다 간 이 세상의 작은 모퉁이를 어제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것. 그게 바로 우리가 그저 밥만 먹고 연명하는 걸 넘어서 진짜로 숨 쉬면서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요? 오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슬쩍 외면해버린 그 내면의 목소리가 결국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합니다. 남들이 쳐주는 박수 소리에 취해서 내 영혼의 고요함을 절대 팔아넘기지 마세요. 자, 이제 온전한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한번 깊게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.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는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? 살기 위해 먹느냐, 먹기 위해 사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. 우리는 나답게 살기 위해 먹고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.